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퓨처 마켓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후 파산 또는 노인 파산에 대해서 함께 관련 기사를 보면서 퓨처 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랑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노후 파산 관련된 기사 또는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이슈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노인 파산의 규모가 전체 파산자들 중에 거의 한 40%죠. 그러니까 40%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사이에 거의 32%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에 비하면 거의 3배예요. 지금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은 뭐 한 11% 증가했거든요. 근데 노인 파산자는 거의 32%가 급증을 했으니까 거의 3배죠, 3배. 그만큼 지금 노인 파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일찍 고령화 사회가 됐고 이미 초고령화된 사회죠. 근데 2015년에 일본도 NHK에서 이 노후 파산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심각성을 전 국민한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관련된 책이 2016년에 출판이 됐고 저는 이제 이때 노후 파산이랑 여기 밑에 보시면 2020 하류노인이 온다라는 책이 있죠. 이 두 권을 구입을 해서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때 제가 놀랬던 거는 사실은 이 책 안의 내용을 보다 보면요. 처음부터 빈곤했던 분들이 노후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공무원을 하던 이런 중산층 이상의 분들도 하류노인 또는 노후 파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슈가 돼서 NHK에서도 그걸 다큐로 방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걸 보면서 뭐 한국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은행 지금까지 하셨는데 뭐 결국은 뭐 법정 파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하셨는데 뭐 결국은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IMF 이후에 은행들이 합병하면서 50대 초반에 구조조정 당해서 나오셨고 너무 빠른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뭐또 당황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창업을 했다가 실패도 하시고 그리고 뭐 다단계도 빠지시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살아오시다가 결국은 노후에 파산을 다 하셨단 말이죠, 두 분 다. 그래서 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느끼기 때문에 나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5년 전부터 저도 고민을 많이 시작했고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대비할지를 계속 공부하고 뭐 경제나 금융에 대한 지식도 계속 쌓아왔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어쨌든 뭐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예전보다 은퇴도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나이는 계속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처럼 대비를 해서는 이렇게 좋은 미래를 맞이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데이터를 보면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고 그리고 늘어나는 노인 파산은 뭐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노인 빈곤율이 뭐 43.4%면요 거의 뭐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일단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재테크를 위해서 하시는 게 대부분 부동산이 거의 80% 이상, 7, 80% 차지하고 금융자산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은퇴한 이후에 재취업이 되거나 뭐 하면은 소득이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특별히 60대 이상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재능이 있고 자기 재능을 잘 키워서 은퇴 이후에도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재능을 활용해서 계속 수입을 잘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부동산도 내가 뭐 빚도 아직 다 청산을 못한 상태에서 뭐 은퇴를 하시거나 하면 사실은 뭐 소득이 뭐 갑자기 뭐죠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막다른 길에 다르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들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이런 노인 파산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부동산에 모든 걸 올인하기보다는 반드시 금융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금융을 반드시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금융자산을 계속 꾸준히 늘려나갈지 재테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 이 노인 파산 기사를 보면서 참
예전에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미래가 닥칠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부디 잘 준비를 하셔서 절대 노후 파산을 맞이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류 노인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표츠마켓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